마스크가 부족하다. 이게 나라냐? 중국으로 보내긴 하고 중국 사람이 먼저다. 아니 근데 뭐라고요? 마스크를 오래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아니 그건 도대체. 안녕하세요, 잭입니다. 안녕하세요, 잭입니다. 최근 마스크 부족이 극심한 데다가 앞뒤 안 가리고 말로만 마스크를 만들어내는 무국가의 어거리 덕분에 이렇게 모여있으면 코로나 걸리는 거 아닌가 싶어도 마스크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줄을 막 서고 막 한 명당 5개라던 마스크 구매도 이제는 공공연히 마스크 배급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체험 공산주의? 50%만 돈 줄 테니까 당장 공공 물량 빼놔라 라는 정부의 압박에 마스크 기업들은 우리가 빵셔틀이야? 이러면서 아예 문을 확 닫아버리고 있으니까 정말 이 마스크가 진짜 새로운 화폐 단위가 될 지경이죠. KF80 받고 N9 하나 더! 그럼 나는 N99까지 올인한다! 이런 세태가 그 남자는 역시 집도 있고 차도 있어. 넌 뭐가 있니? 난 마스크 10박스. 너무 멋쩡! 아닙니다. 여튼 일선 병원으로의 마스크 공급조차 시원치 않고요. 있는 마스크는 중국 사람이 먼저인 모분 때문에 수탈당하는 이 시점에서 원래는 위생적 환경을 위해서 일회용으로만 사용해야 되는 이런 마스크를 진짜 다회용으로 써야 될 판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로 마스크 재사용 비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번 대감염병 유행 사태 초기부터 마스크를 어떻게 하면 재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 도시 전설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마스크는 오래 쓰면 더러워지니까 시원하게 빨아 쓰면 되죠? 빨아 쓰자 주의부터. 열에 약하니까 열 소독해야지. 드라이기로 후끈하게 말리자고. 드라이기 충과 드라이기 따위로 되겠냐? 전자레인지급은 돼야지. 레인지충? 아니 역시 살균은 스팀 소독이지. 스팀 펑크맨까지 열을 이용해야 된다는 히팅맨들의 의견도 돌고 있고요. 무슨 소리? 역시 소독약이 짝이지. 소독약에 쓱 담갔다가 싹 말리면 딱 알코올하고 락스에 담갔다가 쓰면 바이러스도 죽고 아주 끝내주지 않겠어? 나는 약쟁이파. 뭐 하여튼 여러가지 방법들이 전설처럼 떠돌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방법들을 검증하기 전에 마스크라는 것에 대해서 짧게 알아보면 일단 얼굴을 가리는 모든 물체가 다 마스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주변의 공기 중에 돌아다니는 먼지나 균 같은 그런 것들을 걸러주는 의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마스크는 이 필터 역할 그리고 차단 역할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마스크를 말하는데 이 수술용 마스크랑 보건용 마스크 그리고 산업용 방진 마스크가 해당이 되죠. 이런 마스크들에서 필수적인 기능은 바로 필터로서의 역할이에요. 필터로서의 역할. 마스크를 쓰면 코랑 입이 막혀야지 이 호흡기가 보호가 될 테니까 선택적인 차단을 하면서 동시에 숨을 잘 쉬도록 세팅이 되어야 하겠죠. 그리고 비말 같은 것도 막아야 하니까 약간의 방수 코팅도 돼야 되겠고요. 균을 다루는 곳에서 사용하는 마스크라면 제균 역할을 하는 필터도 들어가겠죠. 당연한 이야기지만 필터의 원단이 촘촘하면 촘촘할수록 점점 더 잘 걸러줄 거예요. 성능이 좋다 이거죠. 그런데 큰 난점이 하나 생깁니다. 숨을 못 쉬게 되는 거예요. 숨을. 역시 숨을 못 쉬면 들어가는 게 없으니까 완벽 방어 대신 땅 죽음. 숨을 못 쉬게 하면 안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필터의 촘촘한 정도는 어느 정도 이상은 촘촘하게 못 만들게 될 텐데 그럼 대체 어떻게 필터 성능을 더 높이냐? 바로 정전기를 활용하는 것이죠. 일렉트릭 샤크. 아니 스태틱입니다. 스태틱. 이 필터의 촘촘한 원단 부위 사이사이의 빈 공간 주변으로 정전기를 뛰게 하면 먼지나 다른 입자들이 촘촘한 부분의 사이즈보다 작은 녀석들이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정전기 덕에 슉 하고 원단 부분으로 들러붙겠죠. 이런 방식으로 숨을 쉴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도 입자를 차단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런데 그러면 재사용하고 이 필터의 성질하고 뭔 상관이야? 뭔 상관? 이건 바로 재사용 방법과 관련이 크기 때문이죠. 당연히 오래 사용한 마스크에는 마스크 원단에 걸러내는 입자들이 다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번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바이러스 비말 같은 그런 콧물 침 이런 것들도 붙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입자나 비말을 제거하기 위해서 싹 세척을 하면 아주 깨끗해지겠지. 그러나 세척을 하면 물이 필터를 통과하게 되면서 기존 필터의 성능도 정전기 필터 역할도 감소하게 되는 거죠. 원래 만들어져서 나온 그 상태가 최적의 구조고 그 구조를 기준으로 해서 여과 기능이 맞춰지는 것인데 정전기 유지 상태도 필터 자체의 구조도 변해버리니까요. 소독제에 담갔다가 꺼내서 쓰는 것도 똑같은 이유예요. 필터 성능이 이런 화학 물질 때문에 확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척하거나 소독에 담갔다가 말려 쓰는 거는 물론 바이러스 퇴치라는 그런 이유에서 효과적일지 몰라도 필터의 기능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냥 부직포 같은 거 입에 딱 대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럼 드라이기나 전자레인지는 열과 스팀을 활용한 소독 방법이 있어요. 있지만 고열을 이용한 소독이야 수술 장비 같은 데도 쓰긴 씁니다. 그렇지만 원단이 녹아내리거나 변형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마스크코 밀착용으로 요 누르는 거 이거 금속이거든. 금속. 이 금속이 전자레인지를 돌리게 되면 스파크가 팍 일어나면서 불이 나는 불이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행동은 위험하기만 하지 싹 다 효과가 없다는 소리예요. 아니 그럼 대체 어떻게 하면 좋지? 면 마스크라도 써야 되나? 어떤 분들이 면 마스크라도 쓰자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면 마스크는 비말을 다 흡수하는 비말 어그로죠. 어그로. 남 비말도 흡수하고 내 비말도 흡수해서 내가 지금 공기를 흡입하는 건지 비말 떡칠한 공기를 흡입하는 건지 하나도 카바가 안 되고 오히려 세균이 더 잘할 수 있는 바이러스가 더 증식할 수 있는 대단히 비위생적인 도구가 면 마스크죠. 면 마스크. 진짜 방한데 그 이상으로 쓰시면 안 돼요. 차라리 페이스 실드 같은 요새 유행하는 바이러스 반지 번거지 모자 있잖아요. 차라리 그게 더 낫겠다. 차라리. 그건 그렇고 딱 한 가지 그나마 마스크를 오래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두둥탁 그건 바로 자외선 살균 UV
오래전부터 UV 이 UV는 급식실 컵 보관대 그런 것 같이 다양한 장소에서 이미 살균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자외선은 DNA나 RNA 구조를 직접 박살내거나 수분에서 오존을 만들어서 살균을 진행하게 됩니다. 한창 메르스, 사스 같은 감염병이 돌 때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이면 당연히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테니까요. 원래는 N95 마스크를 휴지처럼 팍팍 쓰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그렇게 썼다간 금방 거덜나 버릴 테니까 어떻게 오래 쓸 방법이 없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나온 방법이죠. 자외선을 쬐는 방법은 상대적으로 열이 덜 발생하면서 연구 결과로 너무 오래 강한 자외선을 쬐지만 않는다면 마스크 표면의 살균은 잘 되고 필터의 여과 기능은 잘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다만 오래 쬐일수록 강도가 엄청 커지기 때문에 너무 강하게 소독하는 경우에는 필터의 기능이 상실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UVC 발생 장치에 60초 이하로 소독하는 걸 권장하고, 이 실험의 경우에는 50회 정도 반복을 해도 필터의 기능이 비교적 잘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스크 필터 내부까지 소독을 위해서라면 마스크를 쓰고 난 직후에 바로 투입을 해야 오존이 발생해서 소독이 되겠죠. 바짝 말라있는 상태에서는 표면 소독만 될 거예요. 다만 문제는 이제 필터 자체가 사람 숨결을 쬐면 쬐일수록 그 습기로 인해서 기능이 자연적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미 분진으로 가득 찬 상태를 자외선 장치가 또 털어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외선 소독을 하고도 재사용 기간은 최대 일주일 정도로 봐야 돼요. 그리고 이게 마스크 하나를 주구장창 일주일 동안 써도 된다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일회용이 가장 안전하고 일회용이 권장돼 있죠. 왜 수술실에서 일회용 기구를 많이 쓰겠어요? 다만 이 방법은 진짜 마스크를 너무너무 못 구하겠다 싶을 때 임시 방편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빨리 마스크 좀 어떻게 하라고 정리하자면 마스크를 그나마 오래 쓸 방법은 자외선 소독이라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것도 완벽하진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을 때만 시도를 해야죠. 원칙은 일회용이니까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롭고 신기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